박보미 TV. 박보미 TV.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은 한국 지수를 담았잖아요. 지수는 코스피 200만 쓰는 걸 봤습니다. 코스피 200에다가 어떤 정도의 커버드 콜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 깻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배당주에 뒀어야 돼. 맞는 거구나. 이건 제가 분류를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아예 기초자산 담고 그 다음에 콜 매도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개 하잖아요. 이 자산 담는 것 자체를 배당주를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합했으니 이것도 커버드 콜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당주에서는 우리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많이 나와줄 것이고, 이것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배당 프리미엄 전략이 이겁니다. 프리미엄은 커졌다가 줄었다가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근데 배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픽스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프리미엄의 장점은 되게 안정적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이어져 내려오던 배당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국 주식 중에서 배당을 높게 주는 그런 친구들을 담고 거기에다가 커버드 콜을 담든 안 담든 주로 그런 것들을 보태든 해서 월배당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측하건대 월배당 세팅을 하려면 배당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커버드 콜을 안 써도 한국의 배당주들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커버드 콜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이제는. 앞에 지수는 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콜 매도를 꼭 붙여야 됐다면 이번에는 안 붙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아까 앞에서 빼먹은 합하면 7개. 하나씩 볼게요.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타이거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이게 커버드 콜이에요? 네. 커버드 콜이라는 용어가 그 전략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ETF에서 커버드 콜이라는 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말은 배당 프리미엄입니다. 배당주를 사고 콜 매도 프리미엄을 얻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액티브 뭐죠? 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하겠다? 네, 판단이 개입하겠다. 이게 무슨 개입인 거예요? 이것도 OTM, ATM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액티브의 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티브가 아닌 거는 패시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패시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말합니다. 인덱스라는 건 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배당주를 이만큼 사고 콜옵션 매도를 요만큼 하는 이런 커버드 콜을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쫓아가게 하면 이제 액티브가 안 붙은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이런 ETF가 나오겠죠.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으면 그중에 주식 사주는 게 뭐 한 70만 원, 80만 원이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가 이제 콜옵션 매도 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조금 적게 사고 이번에는 콜옵션 매도를 좀 더 많이 하자. 그게 유리할 것 같아. 그거 바꾸려면 패시브는 안 돼요. 그게 아예 안 돼요. 나왔을 그 시점 성격 그대로 가야 되는 게 패시브? 네, 패시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대응을 할 수 없게 지수화 되어버린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커버드 콜 이 시장 자체는 패시브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액티브가 나와 있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름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거죠. 타이거라고 하는 이 미래에셋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에 전문성이 좀 더 있어. 자신 있다? 네, 자신 있으니까 우리는 초과적으로 플러스 몇 프로 더 내드릴 테니 조금 더 높은 보수를 내고 우리 걸 택해 주세요라는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액티브성을 가지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조금씩 바꾸는 정도의 그런 운용의 묘를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이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살짝 검색해 볼게요. OTM입니다. 5% OTM. 이제 감이 잘 오죠? 5% OTM 전략이 들어있어요. 5% OTM이면 커버드 콜로 인한 콜 매도 프리미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배당주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배당 나오는 거랑 걔랑 프리미엄이랑 합치는 거니까 그거의 결과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7% 나옵니다. 예상한 정도인 거죠. 아까처럼 10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많이 살 테니까. 근데 배당만 쭉 사가지고 7% 맞추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고배당 기업들만 쭉 사가지고 고배당만 세팅하면 사실 지금 이 정도가 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안정권이랄까? 7% 만들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붙인 거죠. 커버드 콜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7.08 이렇게 환산된 거를 뽑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많이 붙지 않은 이유는 이게 5% OTM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다음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자, 이름이 긴데요. 타임폴리오. 시간 포트? 시간 포트.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용사 이름인데 엄청 유명합니다.
우리가 ETF 시장을 보게 되면요. 타이거와 코덱스가 거의 뭐 투탑, 그리고 그 밑에 에이스, 코세프, 그리고 뭐 소울, KB 이렇게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대부분 있죠. 대부분 다 금융 계열사거나 아니면 은행에 붙어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순수한 자산운용사, 이 제3의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운용사들이 운용을 진짜 잘해요. 근데 저렇게 ETF를 많이 출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력이나 그런 게 사실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미 뭐 다 먹고 있는 그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패시브한 거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런 무언가 거래를 할 때 많을수록 단가가 싸져요. 큰 운용사들이 인덱스 위주로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들과 거래 비용이나 이런 데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제3의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해요. 사모펀드는 운용 조금만 더 잘하면 그냥 돈이 그냥 끝없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많은 사모펀드들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ETF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모펀드를 출시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했잖아요. 그게 사실 자산운용사의 의지에 가까워요. 자산운용사가 우리 상품은 우리의 운용 전략을 개인에게 알리고 싶어. 개인도 우리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니까요. 그런 운용사는 몇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VIP고요. VIP는 공모펀드를 출시했죠. 그걸 사면 다 되잖아요. 근데 타임폴리에서는 ETF를 많이 만들어요. 공모펀드도 있어요. 거기도 잘하지만 ETF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운용사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게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은 대부분 액티브 전략으로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건 사람의 판단이 잘하면, 좋으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쭉쭉 나와져야 선택지도 많이 넓어질 거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는 뭐예요? 이것도 커버드 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 플러스는 ETF에 붙어 있는 플러스는 다릅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했던 거? 코세프 했던 거? 오, 맞아요. 최근 했던 게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예요. 그 이름의 끝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요. 그때 나왔던 것처럼 95%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담고 나머지는 아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애들을 담기 위해서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의무 요건 같은 것이기도 해요. 5% 일부라는 돈이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확하게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읽어볼게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코리아에 투자를 하는 건데 플러스 배당,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배당 주식도 같이 담는데 거기에 플러스라는 게 적혀 있으면 자체적인 다양한 기준을 쓰겠다라는 거죠. 아,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름만 보고는 거기까지밖에 알 수 없고, 코리아라는 것은 여기에 담는 게 뭐가 됐든 간에 한국 거를 담겠다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고, 배당인데 플러스 배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배당 주식을 고를 때 우리가 보통 배치마크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임폴리오의 운용력들이 골라놓은 그런 배당주 풀을 쓰겠다. 아,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배당은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지수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운용력들에 그거를 보태겠다라는 게 더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액티브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흔치 않죠, 이런 거는? 그냥 공모펀드 같은데요? 그 VIP에서 내준? 그런 느낌 맞아요. 배당주 공모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살짝 지금 열어보니까 삼양식품이 15%예요. 이건 뜻한 게 뭐냐면 요거는 삼양이 그렇게 높은 배당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담긴 담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자익 남을 만한 좋은 주식 담겠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타임폴리오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면 이거 사면 괜찮겠네요? 네, 타임폴리오에서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마음껏 담아줄 텐데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배당주를 깔아놓고 가겠다. 액티브하게 할 테니, 그리고 보수도 높을 거예요. 당연히 액티브니까 0.8 정도. 이거 참 높은 것도 아닌데 진짜. 옛날에 이 정도면 2% 받았어요. 옛날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높은 걸 받더라도 우리의 운용의 묘를 녹여가지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쵸. 깻님은 이제 액티브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끼는 편이라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분배금이 얼만큼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연유를 해서 나타낸 거는 6%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덱스 한 것들은 우리가 이름만 보면 그거 올 줄 알 수 있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자, 퀴즈입니다, 이번에. 타이거, 미래에셋, 은행, 고배당, 높은 배당, 플러스, 특별함, 탑 10. 10개. 자, 여기 이름 저는 어떻게 유치를 해보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추리는 것만 사실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추측해볼게요. 자, 은행 주식을 담는데 은행 주식은 대부분 고배당이에요. 은행 고배당. 제 눈에는 그냥 같은 뜻으로 보여요. 은행 주식은 고배당입니다. 동의요. 은행을 사도 고배당이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주 해놓으면 사람들이 고배당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은행은 고배당주입니다. 설명해 준 거죠. 친절하게. 은행 고배당. 자, 플러스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ETF 만들려면, 펀드 만들려면 10개는 담아야 되잖아요. 은행 10개가 안 돼서.
아, 그러면은 은행 외의 것도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정말 많이 주는 은행 주식들을 담다 보니 10개 맞추기가 좀 애매해져 가지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니까 플러스라는 걸 붙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넘지 않겠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탑10. 그럼 봐봐요. 자, 은행 해보면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 상장 안 돼 있죠? 농협 빠집니다. 자, 이렇게 4개 있죠? 거기다가 지방은행 대장 어디예요? DGB, BNK, 제비금융지주 10개 안 나오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딱 열어보면 뻔할 겁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DGB, BNK, JB 들어있고 플러스 나머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을 얻게 되는 것이 최근 기준으로 볼 때 6% 정도가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모여있네요. 시총도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거는. 저는 예전부터 영상으로도 우리은행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버렸고 뭐 은행 전반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은행이 주식이 좀 배당 수익률 좋았던 거는 얘네들이 증권사가 없어가지고 되게 가격이 눌려있던 것 때문에 조금 더 높은 9%가 막 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금융지주죠. 우리 금융지주가 증권사를 샀습니다. 그죠? 한국포스증권이 이제 우리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스카운트도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 공부하기 전에 애매할 수 있어요. 은행 뭐 사야 돼요? 이래 물으면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요새. 그럴 때는 ETF 사세요 이러면 ETF 뭐 사면 돼요? 은행으로 검색하면 이거 나올 건데 사면 되겠죠. 10개 만들기 위해서 탑10 만들어져 있는 거 추리를 하고 있지만 얼추 맞을 겁니다. 다음은 아리랑 고배당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ETF입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 그죠? 엄청. 이게 고배당주 중에서 대장이기도 하고 역사도 오래되고 운용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검증이 되었어요. 과거에 기준금리가 높지 않던 시절 저금리 시기에도요, 아리랑 고배당주 수익률 되게 좋았어요. 항상 좋았어요. 지금은 보면 최근 한 5.85? 이 정도 나왔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이제 보니까.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요, 금융주들 쭉 담겨 있고 나머지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을 잘 담겨 있습니다. 비중 조절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3천억이 넘는 제일 큰 배당주입니다. 아리랑에서 이게 거의 간판 약간 그런 친구 같은 거예요. 저는 특정 음식점 갈 때 거기서 제일 베스트를 주로 먹어요. 배민 시킬 때도 저는 사장님 추천, 인기, 베스트 그거 붙어 있는 걸 주로 시키거든요. 그걸 붙이는 주체는 보통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이 자신 있는 것에 붙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잘 팔려요. 아리랑에서 이 고배당주는 되게 메인이고 간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아리랑 고배당주가 언제지? 저번 달인가? 부터 월배당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게 된 겁니다. 원래 1년이었어요? 원래 그럴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다 연말 배당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주려면 아마 연말 배당 1년에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월 배당 ETF입니다. 고배당주 ETF는 우리나라에 20개가 훌쩍 넘어 20, 30개 정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월 배당을 해주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떠 있는데, 대장이었던 아리랑 고배당주가 월 배당 선언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대장인데 월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가 대장이고요. 고배당주 중에서는 2등이 코덱스 배당 가치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코덱스 고배당은 또 월 배당입니다. 코덱스도 오랫동안 배당주를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녹아있는 ETF라 볼 수 있겠죠. 월배당 ETF에 이렇게 올라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거 특이하죠.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혼합. 자, 이거 뭘까요? 아리랑 한화 자산운용. 제가 어디 가서 한화 자산운용 할 때 돌아오는 가장 많은 질문 뭘까요? 뭔데요? 한화예요, 하나예요? 아, 하나냐고 한화냐고? 네. 하나라고요? 아니면 한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아리랑, 뭔가 전통적인 느낌 있죠. 전통적인 건 뭐죠? 한국화약. 하나은행보다는 한화가 훨씬 전통적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하나은행은 단기금융회사입니다. 단자회사로 출발했어요. 그거는 정말 뒤늦게 단기금융시장에서 커져가지고 외환은행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하나은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느낌 자체는 엄청 뉴스쿨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올드스쿨을 찾으면 한화, 아리랑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아리랑 고배당주 뭐죠? 높은 배당. 채권혼합. 채권을 섞는다. 얼만큼 섞어야지 채권 혼합이라는 저 배지를 달 수 있을까요? 30?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대략 60% 이상. 보통 70% 정도 담아요. 근데 60이라고 보는 게 제일 기준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모자라면 주식 혼합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아, 채권이 60 이상이어야 돼요? 네. 채권 혼합은 채권이 60% 이상 들어있을 때 채권 혼합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보다 조금 모자르게 되면 주식 혼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혼합으로 상장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못 볼 거예요. 왜요? 그럴 바에 주식형 그냥 하거든요, 보통. 근데 채권 혼합이라는 걸 왜 많이 하시느냐면요. 자, 일단은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 이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리랑 고배당주. 맞아요. 위에 있죠. 이거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 40% 담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운 게 이거예요.
똑같이. 저 채권은 알 수 있어요? 회사채 뭐 이런 거? 뭐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담으면 보통은 국채랑 공사채, 통한채 이런 거 들어있어요. 안전한 걸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수익률이 낮구나. 네, 수익률이 낮아지죠. 하지만 이게 왜 존재하는지 유추를 한번 해볼래요? 완전 빵. 자산 매분. 봐봐요. 이게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펀드를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 펀드야 40% 담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워. 그런 다음에 펀드를 하나 또 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굳이 그렇게 출시를 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IRP입니다. IRP에서 나머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안전자산 30%? 네. 아. 봐봐요. 위에 있는 고배당주는 주식 100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거 살려다가 공부도 못했고 아직 채권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100% 주문 당도면 주문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훨씬 보조로 세팅이 돼 있어요. 나머지를 채권으로 이만큼을 채웠더니 수익률이 줄어들죠. 근데 이거 잘 봐요. 분배율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TF들의 대부분 그 자체 본체 수익률은 제가 표기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고 아리랑 고배당주 좋다고 하던데 저 IRP에서 그대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여기에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혼합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ETF들이나 펀드들을 가끔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게 주로 IRP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에서는 그냥 샀겠죠? 아리랑 고배당주를. 네, 그런 개념. 오늘 깨알 같은 지식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평소 때 유튜브에서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펀드 자체를 별로 안 다뤘잖아요. 비인기였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얘기할 일이 생기는 거죠. 따로 정리하기 뭐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틈틈이 배워두면 꿀팁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에 배당주들을 담으면서 월배당 세팅을 해놓은 친구들 중에서 커버드콜 ETF는 거의 없네요. 다 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요거 하나랑 아까 앞에서 제가 빼먹었던 고배당에 커버드콜 먹여놓은 8%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이렇게 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배당 받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으니까 월배당을 그냥 세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배당 중에 월 배당을 해주는 친구 중에 커버드콜을 하고 싶다면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또는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을 쓰지 않고 주식만 담아놓은 친구를 고르고 싶다면 아리랑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은행주를 골라서 사고 싶다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사시면 될 거고요. 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그런 액티브한 것에 조금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채권 듬뿍 섞어가지고 IRP에서 쏙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 요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 다르죠. 이게 취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저녁 꽃등심 먹고 싶어요. 오마카세 먹고 싶어요. 이건 거죠. 그 두 개는 완전히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하나 안에서도 이렇게 고를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지수랑 다르게요. 한국 배당주가 괜찮거든요.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투자의 전략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은행만 빼도 ETF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잘하고 있는 아리랑 고배당주도 있고 커버드콜 섞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국내 배당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월 배당 ETF 선택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생각 드나요? 근데 진짜 배당이랑 커버드콜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기준. 왜냐면 배당도 높으니까 커버드콜이 조금 보태준다라는 개념. 박보미 TV 박보미 TV